네, 그럼 더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뉴욕일보 경제부의 김태수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시장도 그렇고 오늘 뉴욕 증시도 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망세를 보이는 건가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내일 연준 브리핑이 있고, 그리고 내일 애플이라는 이제 굵직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기다리면서 이제 주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약세로 시작을 해가지고 오후장 들어가지고 소폭 이제 상승 흐름으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합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장 막판에 조금 이렇게 하락하면서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로 끝나기도 했는데요. 지금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회복의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레드불 리테일 소매 판매 지수가 13.9%를 기록을 하면서 또다시 한 주간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월 주택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도 소폭 높게 또 결과가 발표됐고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14개월 내 최고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4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가 112였는데 그걸 훨씬 넘어가지고 121.7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 지표들 중에서는 오늘 리치몬드 지역, 즉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주 주변에 있는 지역들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조금 부진한 상황이다 이렇게 결과를 내놨습니다. 예상치보다도 좀 떨어진 17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가가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한 2%대 상승을 했는데 63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위원회에서 이번 주에 이제 인도 같은 국가에서 좀 코로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원유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유가 동향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제 업종별 흐름과 특징주 좀 살펴볼게요.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이 많았는데 주가 움직임이 석연찮지 않은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네, 실적을 내놨는데 이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예민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별 흐름부터 보면은 정유 산업이 오늘 유가 상승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자동차와 대체 에너지 쪽에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정유 산업이 1.4% 정도 상승했고 기술 산업들은 대부분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3.4%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비트코인 쪽에서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나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익은 좋게 나왔어요. 수익은 뭐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예상치에 조금 모자랐다. 시장의 기대치가 이제 좀 많이 높게 형성이 돼 있었던 부분이 있죠. 여기에 온라인에서 보면은 일론 머스크를 비트코인의 배신자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은 비트코인 판매를 통해 가지고 1분기에 1억 달러가 넘는 수익이 반영이 됐단 말이죠. 이게 순이익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순이익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럼 그게 굉장히 좋은 게는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또 좀 평가가 좀 퇴색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대중들의 비트코인 투자를 유도했던 일론 머스크였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남몰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규모가 얼마냐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주가가 마이너스 4.5% 하락하면서 704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700달러 선에서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굉장히 위협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UPS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UPS는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 주가가 10.3%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상치 EPS가 1달러 67센트 수준이었는데 실제로는 2달러 77센트를 발표를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40%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27%나 증가를 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배송산업 전체가 7%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페덱스도 4%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마감 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타벅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순이익이나 매출도 좋았는데 특히 좋게 평가를 받았던 부분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컴퓨터 판매가 지금 주력 산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따랐고요. 다만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30% 이상 상승하다 보니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흐름 측면에서는 굉장히 급등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스타벅스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스타벅스가 그 실적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제 매출이 시장 기대치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6억 8,200만 달러를 기대를 했는데 조금 못 미쳐가지고 6억 6,7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는 성장 회복이 조금 느려지고 있구나 이런 이제 평가를 하면서 장마감 후에 주가가 마이너스 2% 넘게 빠지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는 투자자들의 실적의 세부 내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주요 이슈들도 좀 체크해 볼게요. 네, 역시 내일은 가장 핫한 거는 이제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후장으로 가면서 점점 더 불안감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이제 기준금리가 2시에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2시 30분에 파월 의장이 이제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분석되는 거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그다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경제 회복과 노동시장 회복을 위해 가지고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제 기존에 계속 해왔던 그런 얘기들이죠. 이걸 이제 반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이제 일부 경제학자들하고 뭐 CPR 자산관리 같은 회사에서 투자기관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최근에 소매 판매와 고용 시장 지표들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연준이 내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메시지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언급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당장 보는 거는 1,200달러치 이제 채권 매입하는 거를 조금 줄일 것이다라는 어떤 힌트를 주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조금씩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원유 재고가 이제 내일 발표가 되는데 원유 재고 한 65만 배럴, 그리고 휘발유가 50만 배럴 정도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크게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 여름철 여행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 제조업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원유 재고의 어떤 빠른 그런 그 하락이라든가 아니면 여행 수요를 대비해 가지고 재고가 빠르게 올라가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원유를 빨리빨리 수입을 해 가지고 창고에다 좀 쌓아놔야 되는 이런 어떤 그 경제 지표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을 비롯해 가지고 260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애플, 페이스북, 보잉, 포드, 이베이 이런 굵직한 회사들이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 EPS가 굉장히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달러 36센트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EPS가 지금 한 99센트 정도로 상승하지 않을까, 기존에 64센트 정도였는데 그 정도로 상승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보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실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래도 순손실이 좀 감소할 것이다. 1달러 17센트 정도로 한 50센트 정도 이렇게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포드도 실적 발표를 하는데 전년 동기에는 이제 23센트 적자였지만 그래도 16센트 흑자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제 지표 관련해서 30년 모기지 금리도 이제 발표가 되는데 지금 하락세가 최근 한 3주간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시장의 실질 금리가 상승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챙겨봐야 할 포인트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김태수 기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